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를 경찰이 강제 진압한 것을 두고 과잉 대응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조금 전 해당 간부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오늘 광양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애초에 계획된 작전으로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렸다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고공농성 진압은 오전 5시 30분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소방사다리차 2대를 동원해 양방향에서 철탑으로 접근했고 쇠파이프로 저항하던 한국노총 간부를 진압봉으로 신속히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3차례 현장 대책회의를 열었고 진압 30분 전에도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은 경찰이 노동자를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계획된 진압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는 진압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모의 훈련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호원 노조에 대한 강제 진압을 계획하고 이미 계획을 짜고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야당은 경찰청 등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에 대해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경찰은 농성장이 위험해 안전 확보가 급박했고 장소가 시민에게 공개된 공도라서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제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재 금속노조연맹 위원장은 다시 포스코 화청업체와 교섭을 시작했고 경찰이 무리한 연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혁 처장이 도덕 자극해서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리고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를 업무방해로 물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진압봉에 맞고 쓰러진 김준영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도 특수고무집행 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오후 늦게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원거리 통학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17년 전의 통학구역을 그대로 적용해 원거리 통학을 방치하는가 하면 조례제정이나 학구 조정 대신 아파트 사업자에게 버스를 운영하라며 통학 대책을 떠넘겨왔는데요.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3.2km, 가혹한 통학 환경이 문제시된 순천시 가곡동의 임대 아파트. 사실 이 아파트 500m 앞엔 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통학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문제의 통학구역, 알고 보니 17년 전인 2006년 만들어진 기준이었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은 계속 바뀌고 있고 인구는 유입되고 있는데 공교육은 20년 전 자료 가지고 공교육은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심 팽창과 학령 인구 감소. 근본적으론 상반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원거리 통학 문제. 도심 팽창에 맞춰 통학구역 조정이나 학교 신설 또는 다양한 지원 조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순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 운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미뤄왔습니다. 이는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권 중 하나인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까지 재력에 따라 차별받는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아파트 간에 이제 차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 부담할 수 없는 아파트가 있겠죠. 이미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지역 교육청들은 장거리 통학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앞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울산은 통학거리 1.5km를 초과하는 모든 저학년 학생에게 공공통학버스를 제공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 교육청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초등학교 분교를 두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남도 교육청은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조례를 만든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보도 이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전남도 교육청이 도시 지역의 통학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역 정치권도 1.5km 밖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를 고민하고 있어 늦었지만 변화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1.5km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면서 겪는 그 불편과 여러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하고자 그 조례에 최대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담고자 합니다. 헌법조차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초등교육.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 역시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지만 교육당국이 통학대책을 민간에 떠넘기며 이를 외면하는 사이 오늘도 지역 학생들은 위험한 통학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납북 선박 중 하나인 탁성호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근 여수선적 탁성호 납북기원어부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진실규명 결정문을 통지했습니다. 납북기원어부는 조업 도중 북한에 끌려갔다 간첩으로 물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을 지칭하는 말로 탁성호는 지난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다 귀환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한 가운데 전남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남과 완도, 진도의 양식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업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모인 어민들이 집회를 열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촉구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군 양식어민들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양식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도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방사능 테러입니다. 다시마 수확 등 바닷일로 바쁜 계절이지만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어민들. 국회 차원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결의문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최근 일본을 다녀온 사찰단을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청문회를 통해서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마친 어민들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저지에 대한 뜻을 다졌습니다. 어민들에 이어 민주당 차원의 장외 집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서남해안 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올해 여수 거북선 축제 관련 일부 논란의 책임을 물어 축제보존회가 축제위원장 등 3명을 제명했습니다. 사단법인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 보존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거북선 축제위원회 김승호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지난 거북선 축제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일부 행사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총감독직의 직권 신설 등 일부 파행적인 운영과 회계 문제를 야기한 점을 이유로 들어 제명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보존회의 결정과 관련해 축제 정산 등 해결할 행정 절차들이 남은 상황인 만큼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지젤 공연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여수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이번 여수 공연에서는 최근 서울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조연재를 비롯해 간판 무용수들이 대거 출동하며 강수진 단장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젤은 19세기 프랑스 시인 고티에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공연으로 초연부터 매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전남은 폐교되거나 인근 학교와 통합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학교 통폐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인근 숲에 트리하우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생태 환경 수업을 받습니다. 별빛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함께 별자리 수업을 하고 교과 수업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전교생이 28명으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트리하우스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서 맨날 별빛 도서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가지고 좋아요. 하지만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매년 인근 학교와 통폐합이나 폐교 등의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이나 분교장 개편,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200여 곳에 달합니다. 올해 학교 통폐합 기준이 개선되면서 농사노촌 작은 학교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등을 위해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낮췄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은 저출생과 더불어 학령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가 당장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여 곳에 달했던 통폐합 대상 학교는 5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다 반대 의견이 나온 게 맞고요.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이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해 소규모 학교 교육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내 음료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커피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최대 재배 지역인 고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목으로 시작한 커피가 새로운 6차 산업 유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커피는 전국적으로 44개 농가, 전남 21개, 고흥에만 15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흥 커피는 2톤가량 생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커피를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으로 선정해 생산성 향상과 재배 면적 확대, 커피 축제 개최 등 전남을 K커피의 메카로 만드는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커피 수입량의 0.1%를 국산화, 전남산으로 대체하고 2025년에 커피 축제를 열겠다는 겁니다. 재배, 가공, 그리고 이제 체험 이렇게 6차 산업으로 이제 커피가 이런 과정이다. 전반적으로 농가별마다 이제 특색이 있는 커피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K커피를 전남만의 K커피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커피는 적도 중심의 이른바 커피벨트가 아니면 난방비 등 생산비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고흥에서는 국내 최초로 무산소 발효장치를 개발해 과일향이나 와인향 등 다양한 향미를 살려 커피의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와 공동으로 파나마산 게이샤 커피에 버금가는 한국형 커피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발효 미생물의 종류에 따른 발효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도내 또 고흥에 있는 농가들 이런 농가에 다 분양을 해가지고 각 농가가 다양한 커피를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커피의 재배에서 생산, 가공까지 체험할 수 있는 6차 산업의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가서 생산지에서 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국내에서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불변의 커피벨트 개념을 무색하게 만든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고흥 커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번 주말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5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5에서 28도로 평년보다 덥겠고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내일 바다 날씨도 맑겠고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대 2m, 먼바다에서 3m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8시 15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11분입니다.